네, 오늘 저희 땅짚고 회의실에 법문용 서울 재건축 재개발 추진협의회장님께서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서울 강남구청장 3선을 하셨던 전 강남구청장님이시기도 하고 또 경제기획원, 지금으로 따지면 기획재정부 네. 간단히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경제기획원에서 정책조정국장 차관보 급으로 이제 나왔는데 그 경제기획원에서 200만 호 건설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관여를 했었고 실무자였었죠. 수도권 신도시 200만 원. 네,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네, 분당, 일산 등을 이제 개발하는 그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남구청장 3선 하면서 한강을 시민한테 돌려주자. 이 조망권은 압구정 사람 것이 아니라 네. 모든 서울 시민 거다. 그래서 층고를 높이 하고 그 사이는 공토를 통해 가지고 한강을 자연스럽게 접근하게 하자. 지역에 대해서 봉사로서 이제 압구정 재건축 네. 추진위원장을 했었는데 150명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에서 저를 추대를 해가지고 서울시 재건축 네. 재건 연합을 이제 구성을 하고 거기에 대표 회장으로 네. 이제 추대를 한 2년 전인가 했습니다. 네.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의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이 소속이 되어 있다고 네, 보면 그렇습니다. 될까요? 약 150개 조합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 추진위원회 단계도 있고 그다음에 압구정동으로 말하면 무슨 네. 뭐 미도 음마 네. 서초구에 있는데 그다음에 광진구 뭐 등등 많이 있습니다. 여기 그 서울 재건축 재개발 추진 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계신 거잖아요. 뭐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앞으로 좀 대략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이끌어 나가실 건지. 네, 부당하게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서울시가 제약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결해서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 아까 서두에 200만 호 건설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최근 집값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틀림없습니다. 네. 저는 그 해결 대책으로서 네. 서울 집값을 10% 정도 서울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클린업 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서울의 집값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16%가 상승이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5, 이명박 정부는 5.4 이런 수준으로 됐기 때문에 가장 최악의 집값 상승을 가져왔고 젊은 청년들이 길거리에 방황하고 결혼도 못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서울에서 30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건축, 재개발을 자유화하는 것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25만 호인데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는 조합이 설립됐거나 네. 추진위원회 단계에 있는 게 25만 호인데 이거에 따라서 용적률을 300%를 가정했을 때 50만 호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멸실이 되니까 약 30만 호가 추가 공급이 됩니다. 만약에 자유화하면은 이것이 3년 내에 공급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재건축 재개발 추진되고 있거나 그런 단지들의 재건축을 자유화했을 경우 늘어나는 가구 수가 30만 가구 정도. 네, 그렇죠. 조합이 결정이 된 것이 강남북을 합쳐서 16만 호.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하겠다고 예정하고 있는 것이 약 14만 호. 그래서 약 30만 호의 공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이 앞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한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제일 큰 데가 목동입니다. 목동. 네. 목동을 지금 재개발하게 되면 집값이 안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계동, 창동. 이게 목동이 6만, 상계동, 창동이 4만 5천. 압구정동하고 여의도동은 한 2만 네.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기획재정부나 국토건설부, 서울시 이 사람들이 이런 정책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위에서 찍어 누르니까 이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회장님께서 그럼 주장하시는 게 그 서울 시내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의 자율화 이거를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 정부에서는 결국에 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줄 경우에 집값이 더 오르지 않을 거냐, 특히 뭐 강남권 재건축 완화해 주면은 집값 상승이 더 크게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네. 이 30만 호를 일시에 같이 풀어줘야지만 집값이 안정이 되지, 부분적으로 풀면은 집값이 그 지역만 풍선 효과 때문에 늘어난다. 이 헌법 제 23조 재산권은 보장된다. 두 번째, 모든 재산권의 제약은 법률에 의해야 된다. 지구단위 계획의 지연, 부작위에 의한 엄청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이것은 헌법소원감이고 또 주민소원감이다. 필요하면 이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연합이 단결하면 50만 명은 금방 됩니다. 발의는 금방 할 수 있어요. 서울의 재건축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서울시 행정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재건축을 지난번에 여의도에서 이것을 한번 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의도와 용산 네. 그랬는데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은 청와대에서 아주 혼나가지고 깨갱해갖고 내려와갖고 더욱더 이걸 쥐어짰다 이게요. 그동안에 그런 규제 때문에 청와대 규제, 국토부, 서울시 이런 데가 찍어 눌렀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 박원순 시장이 2014년서부터 2019년까지 7만 8천호가 공급이 됐어요. 신규 주택 공급이. 2017년 기준 멸시된 게 5만 호기 때문에 한 2만 호밖에 공급이 안 된 겁니다. 그 다음에 2020년에는 5만 호가 공급이 됐는데 멸실이 5만 호기 때문에 2020년엔 공급이 하나도 안 됐어. 그러니까 공급할 때라는 게 없는데 신도시 개발하면 그 나중에 슬럼화됩니다. 서울의 집값이 문제인데 경기도에다 아무리 줘야 그건 아무 쓸데없는 일입니다. 근데 과거에 200만 호 건설은 효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주택의 질까지 따져가지고 수요 공급이 부족한 것이 200만 호 공급이라는 수요 공급이 경기도 전반의 주택 부족이었는데 지금 주택 부족률이 지금 100%를 넘어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수요를 쫓아가 줘야지 자기가 계산위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공급이 늘어나면은 집값이 안정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그건 이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 좀 오라고 그러십시오. 그래서 그분한테 당신이 이 이론이 틀렸다고 하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추천해서 당신을 노벨 경제학상을 추대를 하겠어.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큰 소리 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200만 호를 건설할 때 경제개혁은 정책조정국장으로서 그 실무를 맡았던 실무자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30만 호를 건설한다는 것은 지금 다른 데 지방은 지금 문제가 안 돼.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데는 서울하고 그 다음에 어디냐? 세종시하고 이거 나머지는 다 떨어져. 30만 호면은 충분히 지금 현재까지 7년 8년 동안 2만 호밖에 건설 안 했던 이런 서울시에서 여기에서 만약에 30만 호가 공급이 되면 이거 한 3년째 공급할 수 있을 겁니다. 완전 자유화를 한다 그러면 30만 호가 공급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서울의 집값은 제가 보기에는 10% 떨어진다고 봅니다. 30만 가구를 이제 이 집값을 잡으려면 30만 가구를 한 번에 일시적으로 같은 시기에 이제 공급이 나와야 이제 이게 효과가 있고 이제 산발적으로 이제 시기가 안 맞으면은 이게 집값 안정에 이제 조금 뭐랄까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재건축 재개발 추진 협의회를 맡고 계시잖아요. 근데 각 사업장별로 사업 추진 속도가 다 사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그거를 같이 이게 물량이 나오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 30만 호를 앞으로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들 지금 사정에 맞게 너희들이 건설하려고 그러는데 따라서 누구든지 앞서거니 저거니 30만 원을 다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 아나운스멘트가 있으면은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압구정동부터 저기 상계동까지 집값이 내야 합니다. 30만 원 공급하겠다. 돈 한 푼도 안 들여도 돼요. 재정에서 세금 거둘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채택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정부도 지난 8.4 공급 대책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좀 서둘러서 실현시키겠다. 이걸 공급 대책의 하나로 포함을 시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공공 재건축이라고 해가지고 공공사업자를 공동사업자 조합과 함께 참여를 시켜서 공공의 힘으로 재개발을 재건축을 하겠다. 뭐 말하자면 이런 건데, 이런 공공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이 방향이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건지요? 이제 그것이 이런 얘기입니다. 실현될 수 없는 그런 정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개발이라는 것은 너의 이익을 희생해가지고 공공공급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임대아파트를 얼마를 내놔라, 땅을 몇 퍼센트를 반을 내놔라 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개인의 기본적인 디자이어에 대한 아주 부정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런 정책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한테 그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두 손 먹고 참아만 주세요. 그럼 어쨌든 이 공공 재건축, 공공 재개발에 대한 참여율은 상당히 저조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뭐 단언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 조합이나 추진위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그 다음에 지금 공공 재개발을 통해서 부자들의 것을 가져와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놀아주겠다. 위선적인 정책. 이것이 가장 커다란 위험 요소이고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청와대가 그런 사고 전환이 없으면 청와대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또는 정부가 이것을 못하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힘이 나서야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그 야당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국민의 진짜 힘이 나서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이 이제 과거에는 수도권 200만 호 건설이었고 이제는 재건축 재개발 서울 30만 호 공급 이게 바뀐 건데 말하자면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놔두면 된다. 시장에 맡기면 된다. 프리스 앞에 그 프리스 스탑. 네. 제가 기억나는 인터럽트. 이것을 공무원 선배시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고위 공무원들이 전부 알 것이다. 아는데 정치적인 게 개입을 하니까 그게 엉망으로 되고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제가 그 경제개혁원에서 70년대 후반에 김재익 수석이 저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저나 김재익보다 더 우수한 인재들이 지금 현재 깔려 있습니다.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테크노크라들이 깔려 있어요. 왜 얘네들한테 맡기지 않고 청와대가 개입하느냐 이거예요. 청와대가 그럼 나서서 자기가 다 책임을 지면서 결정을 해야지 뒤에 숨어가지고 이런 식의 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이것을 저의 그 나이 많은 선배로서 테크노크라트의 사명을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에게 외치는 바입니다.